알겠습니다. 주제 넘기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식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계속해서 오늘 오전 보도를 봐도요. 이제 오늘 나올까 내일 나올까 했는데 오늘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과가. 특히 지난주 특검팀의 브리핑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복장 상태까지 언급하면서 논란이 굉장히 됐었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 수의를 입었냐 입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체온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한 것이다 했고,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무슨 변온 동물이냐 이러면서 이제 맹비난을 했는데요. 우선 그 페이스북 하나 보시면, 자, 이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먼저 담요 커튼에 말아서 강제 집행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추미애 의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정온 동물이다 사람은 변온 동물도 아니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거는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정청래 당대표도 법사위원장을 했잖아요. 추미애 의원도 다선 의원이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국회에서 그나마 법의 요직을 다뤘다는 분들이 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저렇게 정치적인 공격만 해대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러한 발언은 보통 요즘 초선 의원들도 안 하거든요. 초선 의원들도 채통을 지키는 그러한 정치 풍토인데, 다선 의원들이 법무부 장관하고 법사위원장까지 했는데, 법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수용자가 조사 출정을 안 하던가 재판 출정을 안 하는 일은 왕왕 있습니다. 왕왕. 저도 국선 사건을 하다가 저는 재판장에 나갔는데 수용자가 안 나왔어요. 피고인이 안 나왔어요. 그럼 판사님이 물어봐요. 교도관들한테 피고인 안 나왔나요? 그러니까 오늘 몸이 안 좋답니다. 그러면 연기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특이한 케이스라고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을 강제로 뜯어낼 수가 있냐? 형 집행법 100조에 의하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인력을 투입해서 강제로 뜯어낼 수 있는 거는 스스로 자해를 하던가 타인에게 물리적 타격을 해서 피해를 주던가 혹은 뭐 재물 손괴를 하던가 이럴 경우에 사지를 들어서 뜯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러한 행동을 뜯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리고 나올 때도 재판을 출정하던가 조사를 나갈 때 옷을 바꿔 입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냥 제가 입었던 평상복으로 바꿔 입고 나갈게요. 그래서 옷을 벗고 충분히 바꿔 입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이러한 프로세스를 모르고 얘기하는 건지, 알아도 그냥 저렇게 정치적인 공세를 펴는 건지 이해를 못하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 명이 쓰는 혼거실이라 그래요. 네. 교도소 혼거실에서 내가 옷을 벗고 있어서 약간 상대방에게 같은 동성이 있는 방이긴 하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그러면 징벌위원회 그 안에서 교도소 내에서 구치소 내에서 징벌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뭐 TV 시청을 제한하던가 한 며칠 정도는 그냥 독거에 가둬놓던가 뭐 이런 제재가 있는 것이지, 네. 출정을 안 한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특검도 문제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자,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들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달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검찰권 남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은 징벌배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걸 두고 정권을 비판하는 이제 유튜버들 입틀 막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일타뉴스 하면서 굉장히 SNS 메시지 많이 받습니다. 저희 보고 네. 매일신문도 걱정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있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답장에, 아니 이제 언론사가 올곧게 이제 보도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치적 프레임으로 걱정하는 이런 시대가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주로 하지만,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나아가서 특검 플러스 이렇게 가짜뉴스 뿌리는 유튜버 징벌해라. 뭐 일단 특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호사님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강제인치라고 하는 것도 이게 물리력 행사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규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인데 그런 법령이 있다라는 거를 모를까요? 그러니까 뭔가 강제인치를 피하기 위해서 굳이 옷을 벗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지금 구치소 내부 온도가 35도를 오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폭염 상황에서 에어컨은 고사하고 선풍기도 24시간 틀지 못하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는데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식의 일화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특검이 그걸 왜 공표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피의사실 공표라고 하는 것은 형사법상으로 매우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검 같은 경우에는 정치수사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관련된 내용들만 매우 제한적으로 공표를 하도록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일신상의 상황이 국민들께서 알아야 될 수사상의 중요한 내용인가요? 이건 그냥 망신주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특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전혀 실적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이 뭐라도 하고는 있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김건희 특검은 그냥 변죽만 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아니 내란 특검조차도 그냥 수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자기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게 내란 직권남용 등보다 더 강한 혐의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더티하게 하고 있는 거다. 실적 내기 위해서 여론전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질문이 어떤 거였죠? 그 특검 수사랑 가짜뉴스. 네, 가짜뉴스. 대변인이 까먹으실 때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짜뉴스도 그 징벌적 손해배상죄 그거 그 김장겸인가요? 그 이번에 그 새만금 청장으로 갔던 김의겸이 여당 시절에 줄기차게 주장을 했던 뭐 언론 개혁법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뭐 여기까지 갈 이유가 있나 싶겠습니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죄가 그 가습기 살균제 이슈 때도 통과를 못 시켰던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과징금 제도가 있고 이미 언론의 보도를 정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죄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정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집단 소송제도 한 명이 집단 소송 승소를 하면은 줄기차게 다 배상을 해야 되는 책임이 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되지도 않을 법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제가 봤을 때 몇몇 매체들은 정권에 대한 좀 친화적인 기사가 좀 도를 넘고 있어요. 오늘 그 세모일보 사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 휴가 가서도 뭐 워커홀릭인데 휴가 가서도 일만 한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으로 그래요? 기사를 올렸더라고요. 제가 참 낯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 인터넷 언론사도 지금 김어준 씨 뉴스공장까지 다 출입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의 친여 성향 매체들은 레거시가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까지 다 출입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다음에 신청 한번 해보시죠. 안 되면 그거 가지고 또 보도해야 돼요. 다른 매체들에 대해서는 가짜 뉴스로 처벌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공정한 언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론 탄압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라는 분, 이분이 대통령실 고발뉴스가 이제 추집이 됐죠. 이분이 얼마 전에 매불쇼라는 그 유튜브에 나와서 KBS 계엄 담화문을 미리 녹화했니 많이 막 이런 얘기 때문에 KBS 측에서 반박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그 지시사항은 가짜 뉴스를 뿌리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해라. 그 중에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론사인 유튜버와 언론사가 아닌 유튜브를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언론사인 유튜브인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에 해결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고, 언론중재위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유튜브들은 어떻게 처리하냐? 이분들이 언론사가 아니면 그냥 세상 풍파를 풍자하는 분들이거든요. 풍자하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 징벌적으로 손해배상을 매긴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구글 코리아랑 해결해가지고 노란 딱지를 붙이던가 해야지, 이거를 국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게 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되고요. 뭐 실효성이 없을 거예요. 법무부에서는. 왜냐면 지금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려면 법을 국회에서 아주 희한한 법을 만들어야 돼요. 유튜브만 대상으로 하는 아주 희한한 법을 만들던가, 혹은 아니면 지금 현재는 명예훼손으로 의율하거든요.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로 유튜버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소를 하는 세상인데,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 이게 약간 그 형벌의 균형성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하면 부처는 움직여야 돼요. 그렇죠. 부처는, 법무부에서는 뭐 어떻게 만들라니까 빨리 만들어 봐 하면서 이거를 일단 여당에 공을 넘기면 안 되겠습니까? 여당 국회의원 중에는 분명히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지금 법원을 만들고 있는 보좌관들도 있을 거예요. 나라가 정말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변곡점 되는 포인트가 관세 협상을 갈 때 비행기에 어떠한 언론사를 태우냐, 어떠한 기자를 태울 것이냐, 비행기 안에서 그 기자회견을 할 것이냐, 비행기에 내려서 할 것이냐, 현지에서 할 것이냐, 와가지고 바로 할 것이냐, 이러한 포인트 속에서 대한민국 언론이 허니문 기간을 언제까지 지켜줄 것이냐라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